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5차 평화 협상이 급진전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하루아침에 전쟁을 끝내는 게 쉽진 않은 걸까요? 오늘은 기대에 못 미치는 부정적 징후들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침엔 월드에서 국제외교본부 심층 취재 맡고 있는 안혜근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 기자, 러시아가 군사활동을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은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네, 러시아는 분명히 체르니히우와 키이우에서 이 군사활동의 초점을 돈바스 쪽으로 옮기겠다고 했는데요. 예.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비아체슬라우 차우스 체르니히우 주지사는 적은 밤새도록 체르니히우를 공격했다며 러시아의 약속은 믿을 수 없다고 비꼬았습니다. 수도 키이우에서도 포격은 없어졌지만 교전은 계속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도 키이우 서쪽 흐멜리츠키와 스타로 콘스탄틴 이후에 대규모 연료 저장고를 미사일로 파괴했다며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장고들에서 동부 돈바스 지역 우크라이나 군 장갑차들에 연료가 공급됐다는 이유를 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에선 러시아군이 침략전 위치로 철수를 해야 러시아와 한 합의를 승인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양측의 5차 평화협상이 종전의 희망을 끌어올리긴 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 말보다 행동을 더 보겠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하기도 했었는데 그 말이 좀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쪽에서 이제 탄약고 폭발이 일어났는데 이 원인이 두 가지로 갈리는 것 같아요. 네, 폭발과 화재 원인이 무엇인지를 놓고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러시아 서남부 벨고로드주 탄약고에서 화재와 폭발이 발생했는데요. 예. 벨고로드주 주지사는 탄약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현재 상황은 통제되고 있다면서도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 러시아 국방부의 공식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벨고로드주 재난당국 관계자는 타스 통신에 포탄이 터져 4명의 군인이 부상했다면서 잠정 조사 결과 우크라이나 측에서 포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 벨고로드주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8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러시아의 국경 도시입니다. 관측이 엇갈리고 있어서 이것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유럽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네, 러시아산 가스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독일의 타격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어제 가스 비상 공급 계획 조기 경보가 발령됐는데요. 예. 이번 경보는 3단계 경보 중 첫 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조금 전 푸틴 대통령이 숄츠 독일 총리에게 다음 달 결제는 루블화가 아닌 유로화로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예. 가스 공급난을 완화해 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독일은 또 이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7.3%나 뛰었는데요. 이게 이란 이라크 전쟁이 한창이었던 1981년 이후 40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또 이 와중에 중국과 러시아의 외무장관이 만났습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양국 외무장관이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예.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중국 안후이성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 양국의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中俄合作无上限，我们争取和平无上限，维护安全无上限，反对霸权。 바이든 대통령이 이 중국의 러시아 지원을 경고를 했는데 이 미국의 패권에 맞서 양국이 협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안혜근 기자였습니다.